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장동혁과 한동훈 누가 배신자인가? 누가 배신자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요즘에 들은 말 중에 가장 황당무계한 궤변이 한동훈 측에서 장동혁을 이게 배신했다, 배신자라고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게 장동혁이 배신자인가? 한동훈이 배신자인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누가 배신자인가? 제가 좋아하는 게 뮤지컬 중에 안중근의 일대기를 그린 영웅이라는 뮤지컬이 있죠. 안중근, 영웅, 뮤지컬. 거기에 노래 중에 뮤지컬 넘버, 노래 중에 누가 죄인인가? 이런 게 가사 노래가 있죠. 누가 죄인인가? 이또 안중근, 누가 죄인인가? 당연히 이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역사는 상대적이지만 누가 봐도 이또 히로부미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죄를 갖다 쭉 나열하잖아요. 대한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이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쭉 놓잖아요. 을사늑약, 정민늑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쭉 죄명이 노래가 노는데요. 이게 안중근 의사 재판 기록을 보고 노래를 만든 거예요. 누가 죄인인가?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장동혁과 한동훈 누가 배신자인가? 이걸 한번 따져보려면요. 배신자의 개념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모든 정치 논쟁이든 모든 사회과학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념을 확실하게 딱 정해놓고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누가 해당되는지 따져봐야죠. 배신자라는 게 저는 뭐냐? 배신자라는 거는 요건이요. 배신. 한마디로 신의를 저버렸다. 이게 배신인데, 배신이라는 거는 많은 은혜를 입어야 되죠. 많은 은혜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은혜 입은 사람의 등에 칼을 꼽아버리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결초 보온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은혜를 저버리고 그 사람한테 등에 칼을 꼽아 피해를 주는 이게 배신이다.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맨날 쓰는 말이잖아. 사랑의 배신자여 노래도 있고 배신이라는 게 아주 어려운 용어는 아니잖아요. 상식선에 생각해 보자고.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등에 칼을 꼽는 이게 배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은 어떠냐? 한동훈은요, 딱 떨어지는 배신자가 저는 맞다고 봐요. 왜? 수많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청난 은혜를 입었잖아요. 검사 시절까지 빼더라도 정치부터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검사장 한 번 안 거친 한동훈이를 일하게 법무부 장관에 시켰잖아요. 그러고 원래 총장을 다른 사람을 시키는데 한동훈이가 자기 연수원에 같은 반에 같은 조에 동기 이원석이를 총장 시키게 됩니다. 이래가 총장까지 시켜주고요. 하여튼 한동훈 해달라는 대로 다 키워줬잖아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안 됐으면 오늘날에 한동훈이가 없잖아요. 오늘날 정치인 한동훈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든 선거 때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당대표잖아요. 정치 초년생이야. 아무것도 정치 모르는 초년생을 어떻든 비대위원장을 시켜준 거는 대통령이라 봐야죠. 그까지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 총선 과정이 공천과 관련해서 완전히 뒤통수 쳐가지고 극한 대립을 하다가 계속 대통령을 공격하고 김건희에서 공격하고 하다가 총선 말아먹고요. 그리고 이후에 전당대회를 또 놓아가지고 또 대표를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게 배신이 본격화되는, 그전에도 이게 총선 과정에도 배신 행위라 봐야죠. 근데 총선 끝나고 하여튼 다 말은 문 앞고 이게 다시 넣어가지고 당대표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노골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고요. 계속 이재명하고 같이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엄 때는 제일 먼저 쫓아가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제일 먼저 쫓아가서 해제하면서 내란이다. 그리고 이 대통령 하야해라. 권력은 내하고 한덕수 총리 둘이 할게. 이런 식으로 이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고, 탄핵에 제일 앞장섰고, 계엄 반대에 제일 앞장선 이게 한동훈인데요. 그럼 이게 왜 배신이냐? 앞에 요건. 윤 대통령이 은혜를 입은 거는 지도 인정할 거야. 그럼 여기 한동훈 이야기는, 야, 나는 이게 개인적으로 윤석열을 배신, 개인적인 그는 어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국민과의, 정치인은 국민과의 신의, 국민과의 의리가 아니냐. 나는 이게 국민의,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탄핵에 앞장서고, 계엄 반대에 앞장섰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한동훈은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 봐요. 예를 들어 이게 계엄까지는 반대할 수 있다 봐요. 그것도 이게 바로 가는 건 아니야. 계엄도 이게 바로 쪼르륵 쫓아가는 게 아니고, 먼저 이게 대통령과 면담을 먼저 해야지. 그러면서 이게 대통령이 왜 계엄했습니까? 물어보고, 하나하나 당의 뜻을 모아서, 당대표라면,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해야지. 지 개인 생각으로 이게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막 이재명이 손잡고 바로 해제하는, 이것도 이게 저는 처신이 아주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래, 100번 양보해서 계엄은 이게 반대했다 치더라도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요. 결국에 자기가 권력을 찬탈해서 자기가 살라고, 그러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탄핵하면 내가 이게 대선 후보가 될 거고, 그러면 이재명이를 어떻게 사법 리스크로 날리든지, 이재명이 날리면 내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이게 자기 욕심에 대통령이 등에 칼을 꼽았다. 그러니까 배신의 정의가 첫째 많은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자기 욕심에 대통령한테 은혜 입은 사람한테 큰 피해를 주는, 등에 칼 꼽는 세 가지 요건으로 본다면 한동훈에게 딱 떨어지는 배신자다. 자기도 이게 처음 요건 인정할 거야. 윤 대통령한테 은혜를 많이 입은 건 인정할 거야. 그건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근데 그다음부터 행동도 자기 욕심이잖아. 자기가 이게 권력을 잡겠다,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 이 욕심이지 뭐. 그러면서 이게 대통령 등에 칼 꼽은 거 맞잖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계엄이 내란이라는 거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한동훈도 그걸 모를 리가 있나. 그래도 이게 지도 사법고시 붙고 서울법대 놓은 놈이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거는 지가 더 잘할 텐데.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게 가짜뉴스, 나를 납치하려고 했다, 나를 암살하려고 했다, 내 가족까지 죽이려, 이거 말도 안 되는, 지도 안 믿을 거야. 지도 안 믿지. 그런 게 가짜뉴스를 근거로 탄핵에 앞장선 거, 이거는 이게 오로지 자기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대통령 등에 칼을 꼽았다. 그러고 이거에 우리 자유파 보수의 등에 칼을 꼽은 거잖아. 이게 우리 나라를 망친 거지. 이거 안 했으면 이게 이재명이가 지금 정권 잡을 수 있나? 물론 이제 더 앞으로 가면 끝은 없지. 계엄 안 했으면 이재명이 안 되고, 또 이게 그러면 앞으로 가면 끝은 없는데, 이미 계엄까지가 저질러진 일이라면 그 다음에 수습이라도 탄핵을 막아냈어야죠. 그게 지금 대통령이 이런 내란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프레임에 탄압받고 있는 거, 이것도 인정 안 하나? 진짜 저는 한동훈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계엄이 내란이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이게 특검 수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거 꼭 물어보고 싶어요. 법조인하면 이게 이럴 수가 없거든요. 2시간짜리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됩니까? 결국요, 그때 한동훈 입장에서는 자기 존재감, 자기를 위해서 대통령의 덕을 밟고, 자기가 이제 이재명하고 이제 되면 바로 이게 내가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때만 해도 이재명이 사법리스크가 남아있을 때고, 자기가 이게 대선 후보 따난 당상이다, 윤석열 끌어내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정치를 했다. 이거야말로 이게 개인 윤석열도 배신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자유우파도 배신하고, 나아가서는 이게 우리 국가를 배신한 큰 배신이면서 개인적인 배신까지 다 되는 이런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장동혁이가 그럼 배신자냐?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첫 번째 요건부터 해당이 안 돼. 장동혁이가 한동훈한테 뭐 엄청난 몇십 년 은혜를 입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들어오고 물색해 보니까 할 만한 감이, 장동혁이가 감이 되네. 이러니까 장동혁이를 사무총장 시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관위원이 되는 거예요, 사무총장은. 규정이 그렇잖아. 이게 다야. 이게 한동훈이가 엄청나게 뭐 장동혁을 정치를 입문시기가 배지를 달게 해준 겁니까? 유승민은 이게 박근혜를 배신한 거야. 왜? 배지를 달게 해줬잖아. 공천 주고. 근데 한동훈이가 장동혁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어차피 대표되면 사무총장한테 인사를 해야 되고, 그럼 이게 장동혁이 또리또리하게 야, 일은 잘한다 하니까 사무처 직원들도. 그래서 이게 장동혁을 사무총장 시킨 거예요. 다야. 사무총장은 당연히 공관위원이 되는 거고, 그런 게 연결된 거고. 그게 다야. 이게 일방적으로 한동훈이가 뭐 엄청나게 몇십 년간 장동혁한테 은혜를 입힌 겁니까? 서로 이거야말로 서로 인사가 맞으니까. 한동훈이도 아무 경험 없는 놈이 비대위원장 하니까 0.5선도 이게 사무총장 할 수 있는 거야. 왜? 한동훈이는 정치 하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표하잖아. 그렇잖아요. 배지를 한 번도 안 다는 사람이 대표하는데 0.5선이 사무총장 하면 안 됩니까? 자기가 볼 때 능력 있다 생각을 시킨 거 아니야. 그게 다야.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계엄이 터졌다고. 계엄 터지니까 계엄은 반대할 수 있다고 했잖아. 반대할 수 있죠. 장동혁이 반대했어. 그런데 계엄 반대해서 탄핵이 맞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장동혁 의원은 일관된 소신과 법리 그게 있는 거야. 왜? 계엄은 해제돼야 되지만 이게 탄핵 사유는 아니다. 내란도 아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원칙 이게 맞고. 그런데 한동훈이가 계속 탄핵에 앞장서고 또 내란을 자백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처음부터 탄핵 안 된다고 장동혁은 일관되다고. 그런데 한동훈이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니까 저절로 멀어진 거 아니야. 그게 배신이 아니고 생각이 틀리잖아. 내가 봐도 탄핵은 말이 안 되는데 한동훈이가 탄핵 주장하니까 장동혁은 처음부터 탄핵 안 된다 했잖아. 그럼 이게 일관된 소신의 차이지. 근데 그게 오히려 장동혁이 맞고 한동훈이 틀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법리나. 그런데 뭘 배신했는데 장동혁이 한동훈한테 특별하게 입은 은혜도 없고 능력이 되니까 사무처 시켜준 거지. 그 다음에 전당대회야. 당연히 장동혁이 연설 잘하고 인기 좋잖아. 그 전당대회 된 거야. 그것도 한동훈이도 도움 받은 거지. 자기도 도움 받은 서로 상부상조인 거야. 최고위원 된 것도. 장동혁이 뭐 까면 안 되면 시켜준다고 1등 하나. 그럼 박정훈은 왜 떨어지냐고 한동훈 박정훈은. 그거 맞잖아요. 따라서 그거는 장동혁 능력으로 당원들이 최고위원 시켜준 거지. 한동훈이가 뭐 공식 러닝메이트나 있나? 지가 도움 받은 것도 있지. 장동혁한테. 서로 그냥 상부상조지. 이걸 가지고 배신자라고 떠드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해명 토론해도 좋아. 토론해도. 저는 예를 들어 아까 배신자 정의 중에 엄청나게 뭐 한동훈이가 일방적으로 장동혁한테 뭐 엄청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만 자기도 당직 인사하다 보면 사람이 인물이 되니까 서로 필요해서 한 게 다야. 그게 다야. 그리고 최고위원은 장동혁이도 시너지가 서로 있잖아. 충청표. 그러면 한동훈은 당대표들 덕 안 받나? 서로 덕 본 거지. 그 장동혁이가 자기가 선거운동에 된 거야, 최고위원. 밀어준다고 되나? 박정훈은 안 됐잖아. 근데 마치 자기가 뭐 사무총장 시켜주고 최고위원 시켜주서니까 엄청나게 은혜를 베푸는데 배신해가 떠났다는데 처음부터 탄핵이 안 된다고 장동혁은 일관되게 그랬잖아. 근데 한동훈 너가 말도 안 되는 게 탄핵 짓거리 하니까 저절로 멀어진 거 아니야. 근데 뭘 배신을 해? 그러면 탄핵이 돼야 된다고 계속 내 따라가야 되냐? 장동혁이 그게 말이 되냐? 계속 탄핵해야 된다고 따라가는 게 그게 어리냐? 탄핵이야말로 중요한 자기 소신껏 신념에 따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그때 우리 우파의 압도적인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탄핵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장동혁이 맞잖아.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틀린 거야. 틀린 거라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계에서 장동혁을요 배신자라고 부르는 거는 터무니없다. 일단 한동훈이가 일방적으로
장동현한테 해준 게 없는데 무슨 배신이야. 거기다가 그 장동현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자기 소신에 따라 행동했는데 한동훈가 완전히 자유우파 다수의 뜻에 반대로 행동하면서 쫓겨난 거죠. 근데 뭘 배신을 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거 한동훈이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배신해서 등에 칼을 꼽은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한동훈은 배신자, 장동혁은 원칙파다. 이렇게 저는 부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이거 하나 더 곁들여서 조경태는 배신자입니다. 조경태는 이게 왜 좌파 노사모에서 배지를 3번이나 달다가 우파로 이게 넘어왔는데 위장 전입한 것 같아. 위장 전입. 이놈이 우파 쪽으로 위장 전입했다고. 너 그 주민등록부 위반이다. 위장 전입도. 왜냐하면 이게 젊을 때 뭐 민주운동 하다가 김문수나 장기표처럼 완전히 넘어오는 거는 생각이 바뀌는 거지만, 그러게 그 조경태처럼 노사모에서 3번 하다가 배지가 부산에서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배지를 더 달라고 위장 전입, 위장으로 우파로 넘어가 하는 짓은 좌파 짓을 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이거는 우리 우파 전체에 대한 배신자다. 조경태 빨리 떠나라. 배신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배신자든 뭐든 이게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거기에 딱 대입시켜 보면 누가 배신자인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동훈, 조경태가 배신자다. 이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